사실은 ADHD가 있을 때 중독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울증과 불안증, 그러니까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있을 때도 중독 문제가 많이 또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독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많은 연구들이 미디어의 어떤 과도한 사용과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증의 어떤 증상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디어를요, 제가 오늘 시간에 초반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문화의 한 요소고 이건 무조건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중요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보도 얻고 친구들과 이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게 똑같은 미디어다 하더라도 과사용이나 중독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제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어서 그 우울증과 불안증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진료실에서나 다른 상담할 때 굉장히 또 추천하고 많이 공감한 책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불안세대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었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작가가 지적을 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비교와 평가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 자체가 특히 청소년들의 불안을 굉장히 크게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일상생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오프라인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은 좀 줄여보세요 라고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불안세대 작가가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 부모님들은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이들에게 되게 무심하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거에 거기에 어떤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시큰둥하고 무심하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성장 발달을 이뤄내고 자존감을 점점 더 올려내고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하게 되는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고 온라인에서는 또 너무 방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어떤 작가의 이런 지적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SNS에서 서로 비교하는 이런 것에 계속 노출되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불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을 공격하는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 어딜까요? 당연히 온라인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면요,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고통, 불안,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오프라인과 달리요, 온라인 괴롭힘은 24시간 지속될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도 퍼져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온라인 세계에 많이 머물수록 오프라인 세계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고 온라인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시간을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냐면 오프라인 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특히 많고, 청소년 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음날 엄청 피곤하니까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친구들이랑 뛰어노는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에 따른 생체 리듬의 어떤 교란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현실 도피를 하고 현실 도피를 함에 따라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불편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거를 꼭 다 온몸으로 받아내고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마주해 보면서 이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를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서 고민할 그런 어떤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게 그런 노력을 하기 어렵고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기가 어렵고 점점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빠르게
회피할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온라인 세상이죠.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접근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도피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잠시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대인관계를 위축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심화시키면서 외로움이랑 우울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고 이게 자꾸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져서 포모라고 들어보셨겠지만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만 뒤처질까봐 걱정되는 이런 일이 온라인에 점점 빠져들고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모가 생기면요 단지 그냥 포모라는 그 용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포모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온몸이 긴장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거의 하루 종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이 너무 늘어나고 우리 가족이 아이가 부쩍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미디어 과사용의 어떤 중독의 어떤 이어져서 생기는 문제일지 아닐지 또는 아이가 너무 우울해서 불안해서 그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이 문제를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